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작가를 두 분 제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전 아이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부시라고. 네. 근데 닉네임이 너무 특이해요. 아이들이라는 닉네임을 어떻게? 이렇게 약간 아이들이 약간 게으른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약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서 지었고요. 이걸 정한 것도 이제 제가 카카오나 SK에서 기획자 역할을 했는데 개발자랑 제가 한참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그 AI 스피커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 돼서 개발자랑 막 요구사항 주고받으면 개발자가 맨날 저한테 아이들 상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저한테 막 이제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어떤 액션 했을 때 동작을 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그때 아이들. 네. 어린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영어 아이들. 네네네네. 그때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나도 빨리 저 아이들 상태가 돼야겠다 막 이런 생각 은퇴 전에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정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네. 와, 꿈이다 정말. 상당히 독특한 닉네임이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오해하겠어요. 아이들 하면 어린이 네. 칠드런인 줄 알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브런치 닉네임은 영어로 아이들이라고 써놨는데. 그러셔야겠구나. 네. 맞네요. 네. 네. 그리고 함께 한 입을 덮고 계시죠? 네. 네. 그 닉네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정하는 거에 되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 당시에 닉네임을 쓰라고 하네? 그럼 뭐 할까 하다가 그때 그냥 생각난 게 제 네. 이름 끝자하고 아내 이름 끝자가 그냥 순간 생각나서 너무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러우세요? 생각이 좀 짧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네. 그냥 민현이라고 한 것 그러셨구나. 같아요. 민현 느낌 되게 좋아요. 약간 조금 요즘 시대의 이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검색을 하면은 그 아이돌 민현이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런. 이거 잘못했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이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롱런 하면 되죠. 네. 민현님, 아이들님. 네. 두 분 모시게 돼서 저희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조기 은퇴를 하신 두 분이잖아요. 네. 조퇴라고 하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또 맞아. 실현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먼저 마음은 언제 먹으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35쯤 남편이 이제 저희가 둘 다 여행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세계 여행 가는 게 이제 둘 다 꿈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우니까 너 40쯤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힘 떨어지면은 이제 못 간다. 그래서 자기 50대기 전엔 가자. 그래서 그러면 나 40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얼른 여행을 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준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저는 은퇴 쪽으로 저희가 계획이 바뀌었고. 그래서 40쯤 되면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고 결혼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실현을 해주신 거네요, 민현님이? 그러니까 이 버전은 이제 아내가 생각하는 버전이고. 네, 맞아요. 좋네요. 역시 대진신문 좋습니다. 네, 저희도 늘 그렇거든요. 네, 서로 다른 얘기예요. 네. 저는 개발자의 일이 저한테 되게 안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랬어서 저는 다른 직종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직종? 여행 기자? 말하면은 좀 웃길 텐데. 웃긴 거 좋아해요. 장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꾸준히 쌓여가지고 그게 노하우가 되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IT 쪽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IT 쪽은 계속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기술 같은 게 있으면 네.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거를 넘볼 수 없는 아. 그게 저만의 어떤 기술이고 어떤 뭐 이런 게 되는 거를 약간 제야의 고수 같은. 그죠. 무림의 고수. 네. 네. 그런 직종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계속 변하는 환경에 공부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똘똘한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직종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연애를 할 때였고 네.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여서 네. 차마 그 얘기를 못했던 거죠.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개발자를 그만두고 돈은 좀 못 벌겠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러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퇴기가 그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얘기가. 얘기가. 그래서 조금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다. 네. 새로운 일을 보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를 좀 아껴 살면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 라는 뭐 한 10년, 15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발전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시구나. 은퇴를 하겠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네. 그때 한참 일이 재밌게 하고 있던 때라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처음에는 없긴 했어요. 그래서 맨날 결혼할 때도 내가 먹여 살릴게 하고 싶은 거 해 막 이렇게 하고 결혼했는데 네. 이제 막상 준비하면서 저도 그만둔다니까 맨날 사기 결혼이라고 그런 얘기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원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결혼하셨으니까 네. 마음으로 우리 남편은 이런 거 힘들어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를 아셨고 그래서 좀 서포트해 주려고 조금 또 연봉 높은 직장으로 옮기셔가지고 네. 그때 네. 여행을 가고 저는 이제 갔다 와서 원래 다시 일을 할 생각하고 막 있다가 네.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원래 팀원에서 이제 리더로 승진을 했어요. 네. 근데 제 성격에 리더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제 윗사람들 봤을 때 닮고 싶은 모습이 없고 네. 그냥 오히려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그때 이제 뭐 아까 뭐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네. 정말 아껴 살면은 뭐 굶어 죽진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저도 그만두는 쪽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꿈꾸고 그냥 은퇴를 굉장히 결단 있게 했지만 대책 없이 하신 건 아니네요. 마음속에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겠다는 마음의 계획은 다 있으셨네요. 저는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직업도 기획자니까 엑셀을 딱 펴놓고 어머나. 와. 우리가 가진 자산 다 정리하고 우리의 월 수입 정리하고 한 달에 얼마 모았을 때 뭐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균 쓰는 생활비 계산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되겠다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려면 몇 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하고 됐어요. 통계학과, 경영학과, 아니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입니다. 네. 믿음직하셨겠어요. 네네. 그 준비할 때는 정말 믿음직스러웠는데 네. 자기도 은퇴한다고 할 때는 분명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저를 걷어줬는데. 프로포즈도 아내가 먼저 했거든요. 저한테. 야,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 이게 되게 멋있다. 그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서 만났고 카카오랑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합병하기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주도 근무하셨군요. 거기 네. 환경 좋던데. 한번 너무- 놀러 가본 적 있어요. 네. 일하는 환경도 좋고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정착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큰 돈 안 들이고 집을 구해서 각자 생활할 수 있었는데 합병을 하면서 이제 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집값 비싼 판교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가기엔 저희는 독립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사실 나이도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좀 그래서 그냥 가진 돈을 우리 돈으로는 이제
못하는데 가진 돈을 합치면 그래도 집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동거를 할 거냐 결혼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굳이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시는 분 한 분이 네. 여자분이 네. 남자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후딱 네. 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한번 나중에 그 부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굳이 뭐 다른 선택을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가 마음이 생기셨으니까. 있으셨으니까 네. 그럼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군요. 경상도식으로 나도 이런 느낌의 그건 아니고. 아직도 또 있었어요? 일단 그냥 네. 둘이 돈을 합치면은 집을 우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평소 같으면 이제 남편이 되게 막 하나하나 딱 따져가지고 좀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그냥 그러네 좋네 하고 별다른 말 안 했던 거 이미 같아요. 생각하고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현님 마음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고. 제주도가 큰 공헌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곳에서 생활했던 게. 지금도 제주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떠올려 보시면. 네, 제주도는 겨울만 아니면 너무 좋아요. 겨울엔 그래요? 별로예요? 겨울에는 너무 그러니까 제주도가 바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겨울엔 날씨가 거의 흐려요. 맑은 날이 없고 진짜 구름이 되게 낮게 깔려서 먹구름이 하늘에 꽉 껴 있는데 그런 날이 계속되면 좀 우울해지거든요. 맞아. 그리고 제주도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LPG예요. 그럼 난방비가 어마어마해서 따뜻하게 해놓고 못 살아요. 제가 혼자 자취하던 집이 그냥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빌라였는데 실내 온도를 18도로 해놓고 살아도 한 달 가스비가 18만 원, 20만 원이 나와요. 세상. 그랬구나. 네, 그리고 겨울에는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 외의 계절은 진짜 좋아요. 제주도의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네. 겨울에는 몇 겹 입고 집에서 네. 패딩 입고 맞아요. 있으면 18도면 정말 추운데 네, 거기 약간 습하면 으슬으슬하거든. 맞아요. 저는 16도로 한수 더 위셨네. 민현님 거의 한수 더. 파카 입고 지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16도면은? 근데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난방비가. 그러니까 뭐 애기를 키우는 집은 그렇겠다. 따뜻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한 달 난방비만 3-40만 원 나와요. 그 특히 얘기하는 게 애기 옷은 따뜻한 물에 빨아줘야 되는데 세탁기 따뜻한 물로 돌리면 와. 맞아. 온수 비용 그 가스 비용 어마어마하다고. 대단. 진짜 그러네. 이 작가분들 모셔놓고 다른 얘기는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됐다. 근데 프로포즈를 아이들님이 하셨다니 놀라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고 싶으셨던 게 뭐였어요? 원래는 그냥 바로 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네. 저 그만둘 때 코로나 시작됐을 때긴 하지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맞아. 몰랐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행을 못 떠나고, 원래 그만두면 여행 외에 뭐 이것저것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어딘가 배우러 가기도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시작한 게 브런치에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집에 네. 있어야 되고. 네. 두 분의 어떤 주제로 글을 쓰셨던 건가요, 그러면? 일단 글은 쓰고 싶은데 당장 생각난 게 저의 상황이 뭐 이제 호기심을 가질 만한 뭐 주제인 것 같아서 은퇴하게 된 얘기를 써볼까 해서 그냥 은퇴하게 된 결심한 거랑 그런 과정 지금 얘기 드리는 거 같은 얘기들을 브런치에 쓰기 시작했어요. 민현님도 같은 주제로. 네, 그러니까 뭐 쓰는 거는 제가 은퇴를 안 해보다 한 6달? 네. 반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브런치를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은퇴 얘기를 써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반년 지나서 아내가 그만두면서 근데 아내도 같이 그럼 너 입장에서의 은퇴 얘기를 한번 써봐 해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아내는 아내가 생각하는 은퇴 얘기를 각자 써나간 거죠.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내놓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부부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지금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책을 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티브 보면 한쪽에는 한글, 한쪽은 영문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서. 한쪽에는 와이프, 한쪽에는 남편 이렇게. 책 계약은 아내한테 먼저
제의가 제안이 들어왔군요. 왔어요. 아. 그 출판사에서 네. 는 같이 해보는 거는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오긴 왔었는데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어떠셨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남편이 이제 책을 낼 거면 너의 단독 이름으로 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되게 어릴 때 꿈이 막연하게 작가라는 꿈이 있었다는 걸 있으셨구나. 네, 남편이 알고 있어가지고 너 이름이 찍힌 단독으로 찍힌 책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배려해 주신 네, 거네. 사실 전 상관없긴 했는데 네.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나도 따로 자기 이름 그런 마음도 또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단독. 미녀님은 제가 아까 농담삼아 얘기 드렸던 거지만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 여행 기자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도 느낌이 딱 어울리세요. 여행 작가, 기자 이런 타이틀이 있으시다고 해도 처음 뵀을 때 그 느낌, 아까 이 로비에서 전 막 뭘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모습을 뒷모습을 뵀었거든요. 그때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쓰는 글은 네. 그냥 저한테는 뭐랄까 그냥 재미거든, 놀이이고. 놀이시구나. 근데 이제 여행 가서 여행 작가로서 뭔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놀이로 하셔야죠. 읽든지 말든지 댓글이 달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면은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그건 그게 이제 맞아요. 여행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그런 수 혹시나 뭘 제안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이 오면은 저는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여행 확실하게 쪽은. 뭘 딱 이렇게 정하시면 그 길을 가시는 거네요. 민현님은. 그러면 두 분께 궁금한 게 내가 쓴 은퇴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의 그 주제, 골조하고 그 아이들님이 생각하는 그 책의 주제가 조금 다르신가요? 어떠세요? 좀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좀 시간 순으로 네. 결심부터 이제 불안한 마음과 이제 돈에 대한 계획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간 순으로 했고 남편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글을 제가 예전에는 써본 적이 없었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여행도 못 가고 그럼 이제 하루가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 피아노를 한다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제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글쓰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책을 낼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을 소비하는 놀이였었어서 아내하고 얘기를 그냥 써도 재밌겠다. 그러면서 은퇴를 하는 과정을 써도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써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글 같은 경우는 좀 에세이스러운 성향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그냥 저희의 그냥 얘기.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의 아이들님은 정보를 쓰셨고. 네. 그리고 민현님은 에세이를 쓰셨군요. 그냥 진짜 전산이 안 맞으셨군요. 남편 책에는 저희 연애 시절 얘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처음 것 같아요. 만나면서부터 은퇴를 하기까지의 그냥 얘기를 그냥 썼어요. 천천히 시간 순 대로. 로맨티스트시네. 그러시네. 뭐? 아닌 시간 역시. 네. 마음속에서 네. 그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글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 이제 제가 쓴 것 중에 은퇴 후 생활비 계산하기라는 글을 하나를 썼는데 네. 그게 이제 다음 첫 화면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겨레 신문의 기자분이 보시고 네. 칼럼을 좀 써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쓰는 와중에 출판사에도 제 글을 보여줘서 그렇게 출판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쌓인 글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글을 많이 안 썼을 때 출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 책의 방향은 출판사와 협의해서 편집자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미리 제안을 줬고 그 내용을 담아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뭐 그때 컨셉이 그거였어요. 에세이지만 정보도 담고 있는 에세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에세이 대부분의 정보 약간이었는데 이제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담는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독자들의 층이 아무래도 더 네. 사보고 싶게 네.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책을 쓰면서 내 의도보다는 네. 기획자의 의도에 기획을 당하셨네, 기획자가. 네, 기획자 입장을 아니까 말 좀 잘 들어주고 싶었고. 맞아요. 아, 그런 거 있었겠다. 그러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게 맞겠다 생각도 들었고.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뭐 한 번 내고 말 건 아니니까 네. 한번 그렇게 이렇게 의도대로 확 써보신 네. 그 경험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책을 딱 내놓고 나서의 음. 기분. 좀 현실감이 없었어요. 믿기지 않아. 이게 진짜 내 책이 나왔나? 되게 설레어서 그걸 좀 느끼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제 책이 누워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쵸. 꽂혀있지 않고 누워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옷은 반대인데. 네. 누워있고 막 꽂혀있는 서점 보면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괜히 그 근처 어슬렁거려서 내 책 집어든 사람 없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비슷하군요, 사람들이. 네. 그때 좀 왔었어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다음 책도 준비를 또 해보실 거 아니세요? 네, 되게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그 여행에 가서 그 여행지에 술을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눈 동그래진 거 보셨어요? 벨기에 가보세요. 벨기에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벨기에 제가 마트 네. 들어갔다가 네. 아까 저희 로비 있지 않았었습니까? 조금 네. 거짓말 섞어서 저 로비만 한데 벽에 쭉 둘러서 맥주가 있는데 종류가 다 다르대.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다 한 종류씩 담고 싶었는데 다음 행선지가 두바이여서 거기 술을 원래 공식으로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네. 안타까웠어요. 저다 전부 다 벨기에 맥주인 건가요? 거의 제가 듣기로 벨기에 맥주가 수제 맥주만 3,000종이 된다는 얘기를 진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와 행복하다. 이렇게 술 얘기해서 다들 좋아. 죄송합니다. 네, 술 얘기네. 제가 주인공이 먹힐 것 아닙니다. 같아요, 그 책도. 그리고 이제 어디 외국은 못 가고 저희가 그 당시 한참 하던 게 등산을 가서 타고 내려와서 먹는 파전의 막걸리가 진짜 꿀맛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사람 없는 곳을 다녀야 되니까 등산 가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 먹는 걸 좋아했고 그럼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막걸리가 있으니까 그걸 먹은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 막걸리 많이 먹는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 주제로 책 써도 좋겠다 하고 막 썼어요. 쓰고 뭐 출간 제안도 받긴 했는데 결국 좀 약간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래서 출간을 못 했는데 그때 제안 받고 제가 보냈던 원고를 보니까 제가 봐도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 원고를 쓴 게 제가 이제 쓴 책 마흔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 내고 한참 홍보 활동하고 좀 약간 지쳐 있을 때였어요. 네. 워낙 악플도 많이 그러셨구나. 힘들 때 그때 이제 뭐 브런치가 맨날 공모전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그래도 또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급하게 쓴 글이라 그런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은 받고 준비하다가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좀 뭔가 써보고 싶긴 한데 약간 좀 글이 손에 조금 안 잡히는 시기예요. 저는 지금. 지금은. 네, 요즘은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글이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게 정말 뭐를 조금 그 분야를 알면 할수록 나한테 다가오는 그 위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악플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엄청 받았어요. 제가 사실 숨도 못 쉬겠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저는 좀 되게 많이 심하게. 그러셨었어요? 네. 그래서 막 혼자 막 울고 막 그래서 남편도 되게 놀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예 보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너무 궁금하니까. 때려줘야 돼 악플러들. 도대체 얼마나 할 일이 없어 악플 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악플 다는 사람들이 그 책 내용 다 보고 악플 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로도 몇 번 나갔는데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이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책에 대한 악플은 별로 없어요. 책은 괜찮은데
기사 같은 거에 파이어족 얘기나 뭐 은퇴 얘기나 이런 것들로 기사가 몇 번 나갔었어요. 네. 그 기사의 밑에 이제 악플이 많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죠. 맞아요. 질투 뉴스 아닐까요? 기사. 거의 보면은 기사 내용도 우호적으로 써주시긴 했는데 기자분들이 근데 제목은 자극적으로. 자극적이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분들이 제목을 안 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목 전문 부서가 있다고. 네, 그래서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달려요. 그러면은 내용 안 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거라서 이제 본문에 설명이 있어도 그거랑 관련 없이 이제 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난독증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문해력이 얘기하죠. 떨어지고 문해력이 정말 없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이 악플이란 거는 나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하나하나 붙잡고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괜히 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도 들고 그게 진짜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 방하는 사람 얼마나 괴로운지 진짜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당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근데 절대로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하기 어려울 그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당하는 입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거는 뭔가를 자기가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뭐 어찌 보면 사실 저한테 되게 그 출간이랑 방송 출연은 엄청 큰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감당할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 유퀴즈 나가고 나서 막 강연 제안도 엄청 많이 오고 방송 출연 제안도 꾸준히 오는데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저희랑 친하게 지내시죠. 저희가 그 뻔뿌지라는 데는 제가 소질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 강연은 정말 가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강연장 가면은 다 작가님 팬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기운을 북돋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괜히 거기서 그런 얘기 이제 막 백화점 문화센터였는데 그냥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냥 문화센터 갔다가 되게 좀 공격적인 질문 받은 사람의 얘기 막 이런 거 들으니까 괜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무섭더라. 이렇게 악플은 글로 보고 말지만 대면에서 나에게 대해 욕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법률스님 말하는 톤을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법률스님은 그 질문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약간 역정내시면서 자꾸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조금 다져지면은 아마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지금 두 분 작가님처럼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데서 영향을 많이 받고 긍정적 영향 받으실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악플러들은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을 놓치는 건 정말 아까워요. 맞아요. 저희 그런 생각해요. 왜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거는 해야 되지만 자립을 해야 되지만 그 방법으로 직장이 세팅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된 기간이잖아요. 다 자기 스스로 뭔가 자립해서 먹고 살 거를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직장을 안 다니면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하는 이 분위기가 저도 그게 참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직장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후딱 그만두는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응원드립니다. 진짜 두 분을. 얼마든지 멋지게 사실 수 있다고. 뒤쪽 책은 여행, 술 이런 것들. 저희 집 근처에 또 양조장 하나 있더라고요.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꼬시미즘. 파전도 준비를 해물전 이런 거 잘하십니다. 파전 정말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해물전 섞인 거 더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